금방 500번 넘었으니까 우리 네. 바로 시작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방송이 사실은 반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 그러게요. 저는 사실 그 내용도 딱딱하고 이런 그 방송을 누가 들으실까 했는데 사실 뭐 우리 한 달 방송한 중에 역대급이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호응을 얻기도 하고 뭐 반론들도 많았습니다. 어제 드린 방송의 일단 가장 큰 핵심은 미국 대선은 끝난 게 아니다. 중지된 상태라는 거죠. 끝나지 않는다. 네. 요기 베라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우리가 한 데 대해서 나머지 다른 쪽에서는 우리와 같은 시각을 전혀 보여주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대선이 진행 중인 상태인 거고 아직 뭐 개표가 아직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과 발표만 늦어진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착각하고 있는 건데 제가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이미 소송전으로 넘어갈 상황을 하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흘러나갈까를 말씀드렸는데 이 방송 시작되기 딱 30분 전에 트럼프가 대선 불복을 선언했습니다. 네. 선거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이거를 이슈 문제 있어 가져왔는데 오늘 종합 일간지 조간 일면은 전부 다 미국 대선 얘기였어요. 대체로 뭐 우리가 그냥 얘기할 수 있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선거를 굳혔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전을 준비할 것이다. 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또 뭐 바이든 후보가 인수위 홈페이지를 열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네. 뭐 시위가 뭐 몇 있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어제 저희가 미국 대선 이야기를 연방 특집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조간심을 보면서 이거 어제 우리가 다 한 얘기다. 그러니까 완전 짜증나는 거야. 얘네들이 우리 방송을 듣고요. 그 내용을 갖고 오늘 저간 기사를 거의 다 썼어요. 그러니까 저간 기사에서 뭔가 소스를 얻어야 되는 우리는 막상 방상할 게 없는 거야. 우리 할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저께 굉장히 시청자가 많았던 이유가 2,000명 이상이 기자였던 거야, 이 새끼들이. 갑자기. 아니 그렇게 궁금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궁금해서. 이게 어디 가서 제대로 된 데이터가 안 나오고 사실 그 정편이나 그 공중파 보신 분들 있잖아요. 숫자 뭐 그렇죠. 251이 어쩌고 뭐 누가 어디에서 이기고 있고 지고 있고. 이것만 214대 253이죠. 이걸로 계속 돌리고 있어요. 그걸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아니, 그러니까 사실 어제 저희가 분명히 중단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을 보고 있으면은 마치 지금 바이든이 이겨가고 있는 것처럼 상황이 계속 진척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꼭 하는 소리가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트럼프가 이 4개 줄을 먹으면 이길 수도 뭐 이런 하나만 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개표 안 돼요 이제. 트럼프가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이걸 끌고 나갈지에 대한 이제 그 계략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공중파도 그렇고 다른 어떤 방송에서도 얘기하지 않았거든. 근데 미디어 오늘에서 보면 이게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인기기는 한 것 같아요. 보니까 4일에 KBS 뉴스 9가 닐슨 코리아 기준 13% 시청률을 기록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내용으로 갖고 그 뺑뺑이 돌리기를 하루 반 동안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일방적으로 한 후보자의 주장에 의해서 멈출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선거 관리는 공적으로 양쪽의 후보자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이걸 운영해야 되는데 미국은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 미국의 법무장관이나 법원이 실제 트럼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개표를 중단시켜놓은 상태에서 현재 선거를 중지시킨 거예요.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민주주의의 가장 큰 형이라는 미국이 할 수 있지? 이 점을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논점은. 자, 두 번째는 왜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또 앞으로의 혼란을 감안하고서라도 트럼프의 주장을 받아줬냐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요건 이제 밤일 하려고 준비한 내용이긴 한데 네. 밤일에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 트럼프도 믿는 구석 없이 말하자면 순전히 자기 아집 때문에
지금 있는 거를 결과를 받아들이기 싫어서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렸다 그러면 안 받아줘요, 법원도. 근데 일단 지금 그 개표 중단 소송을 냈던 두 개 주에서는 기각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자,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 오늘 이제 트럼프가 불복 선언을 했기 때문에 만일에 선거가 진행돼서 마무리가 되더라도 자기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트럼프가 아무 가진 거 없이 결정적인 증거 없이 이 선거는 잘못됐고 정당적인 투표에서는 내가 이겼는데 부정한 방식으로 승리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 없이 트럼프가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이건 사법행위 방해거든요. 트럼프도 감옥 가야 돼요. 그런데도 트럼프가 이걸 던질 때에는 트럼프가 뭔가 가지고 있는 비장의 한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요, 아주 출발선이 잘못된 게 뭐냐면은 트럼프에 대해서 미국 주류 언론들이 처음부터 반 트럼프를 명확하게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모든 기사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사들을 우리나라 기자들이 그대로 긁어다가 번역만 해서 계속 국제 뉴스 기사를 내잖아요. 지난 4년간 우리 국민들에게 트럼프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억지 부리고 땡깡 부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거짓말만 하는 또라이로 딱 낙인이 찍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그 얘기들도 일단은 뭐 미국 주류 언론이 정황상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주지도 않거니와 뚝뚝 잘라가지고 얘기를 해주니까 트럼프는 이제 굉장히 답답하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뭐 트위터도 블록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너무 사람들한테 깊이 박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송 작가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전혀 와닿지 않을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과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모 프로그램을 보는데 미국 뉴욕에서 변호사하고 계신 두 분 나와가지고 우리 언론이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트럼프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다. 나중에 본인이 대통령에서 물러났을 때도 이건 뭐 내가 져서 물러난 게 아니야 라는 변명거리를 만들기 위한 지금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분들이 근데 이제 밑에 뉴욕주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다라고 쓰니까 당연히 그걸 보고 듣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미국 현지에서 저러면은 저런가 보다 역시 우리나라 언론이 알려준 트럼프에 대한 진실이었구나라고 받아들이겠더라고요 보니까. 네. 자, 트럼프가 어제 한 얘기 중에 우리나라 언론이 옮겼지만 도저히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의미 있는 접근이 가능할 때까지 투표를 그러니까 개표를 중지해야 된다. 개표 참여가 무슨 소용이냐?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래서 의미 있는 접근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아무도 거기에 대한 해석 내지는 이해조차도 못해. 난 처음에 이게 무슨 영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저도 약간 문맥을 잘못 이해했나 그런데 모든 언론이 의미 있는 접근이라는 얘기를 해요. 자, 의미 있는 접근은 무엇일까요? 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하는 게 어떨까? 언제요? 딴 데 가서 하면 안 되나? 안 되는데요? 안 돼요? 여기 조금만 푸세요. 네. 여기 조금만 풀까요? 아니 잠깐만요. 네. 여기가 송작가 TV예요. 그렇죠. 예, 송작가 TV 예약해 놓은 게 있어요. 잠깐만요. 네. 여러분, 송작가 TV에서 송작가를 맡고 있는 분께서 지금 풀지 않겠다고 딴 하십니다. 데서 얘기하시는 예,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작가 TV에서 송작가를 맡고 계신데. 네. 아니 이 사람 너무하네 이러고 이병훈님께서 점잖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도 바보가 아니에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정말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는 우편 투표가 분명히 잘못됐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해갖고 법원과 그 다음에 민주당을 협박할 수 있는 그 증거를 분명히 쥐고 있다는 거지.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패를 쥐고 있는지? 그럼 풀어. 풀어. 나 왠지 여기 풀라고. 풀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 이제 우편 투표의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그 우편 투표 안에 일방적으로 바이든이 찍혀 있는 표들이 많아갖고 10% 20% 이기던 주들이 말하자면 한 70% 넘어가 개표 70%가 돼간 상황에서 30%의 개표 남은 상황에서 뒤집혔어요. 네. 이게 가능하려고 하면 우편 투표가 9대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거의 9대 1이 나와야 이게 그렇죠. 가능해요. 거의 그렇게 나왔다는 그렇죠. 소리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거든. 근데 아니 우편 투표한 사람이 민주당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 라고 그렇죠. 얘기하면 이거는 추적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편 투표할 때는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 표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했고 공화당 지지자들도 마음이 변했어. 너한테 변해가지고 그래서 우편 투표를 까보니까 90%가 나온 거야 라고 우기면 나는 아무 증거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어떡할까요? 예를 들어 이러한 이게 보낼 때는 정상으로 보냈겠죠. 용지로 보낼 때는 반송하는 우편 안에서 일종의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 1번. 2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지만 이번에 투표 용지를 관리하던 부서가 국가안보부예요. 국토안보부죠. 군인이 들어와서 군인이. 그래서 얘네들이 투표용지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용지 이건 이제 썰이에요. 현재로 썰인데 이 투표용지에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 방사선을 이용한 워터마크를 찍었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썰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 어제 속보로 떴었어요. 만일 이게 사실이라고 치면요. 네. 후에 민주당 측이 스스로 만들어서 집어넣었던 용지하고 실제 배송돼서 우편을 받아서 이걸 정상적으로 보낸 용지하고는요. 나중에 가서 감지기만 되면 바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일 이거 안에서 정말 워터마크가 없는 수표 용지가 다수 발견된다고 하면 이건 100% 조작의 결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는 이 모든 상황을 예상을 한 상황에서 사실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투표 용지의 제작과 배포를 국토안보부를 통해서 은밀하게 군부대를 통해 갖고 이걸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받는 건 똑같이 보내야 되니까 그걸 다 수거해가지고 바이든 측에서 갖고 있다가 전부 다 고쳐서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집으로 일단 발송이 다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집으로 발송된 용지를 안 보낼 수 없어요. 그렇죠. 이거를 회신하는 용지를 바꿔치워야만 이러한 선거 조작이 일방적으로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7% 98%가 개표됐기 때문에 이미 개표된 용지들은 모여 있는 거야. 이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얼마만큼의 가짜 용지가 섞여 있는가만 확인할 수 있다고 치면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민주당 측은. 와이셔츠 광고입니다. 지금 이정일 PD하고 제가 입고 있는 이렇게 뽑으면 뽑아집니다. 타일을 고정시키는 이 플라스틱 안에 기존에 있는 타일을 감은 겁니다. 타일을 매주는 브릿지인 거죠. 블루하고 화이트는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계셔야 되는 색깔이어서 근데 저는 이 블루 색깔이 되게 잘 뽑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흰색 원사가 약간 섞여 있는 블루예요. 그러니까 약간 세련된 블루. 이런 식으로 생긴 플라스틱 케이스가 있고요. 그 바느질해서 붙일 수 있는 이 용품을 따로 팔아요. 그러니까 사시는 분은 35,000원짜리 사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게 붙어가지고 나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갈 수도 있고 빼면은 빼도 이게 조절이 가능해요. 이게 맨 위에 단추 안 잠갔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만 탁 끼워놓고 목을 조여주거나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이 없는 35,000원에 송작가 TV 보고 구매했다고 메모를 남기시는 분한테 사은품으로 제가 넥타이를 뺏어낸 거예요. 그 인증하시면 제가 화장품 10만원짜리 보내드리잖아요. 야 정말 송작가 TV는 네. 여러분들의 사랑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과 트럼프 측이 사실 동시에 전략을 같이 쓴 건데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올 봄에 한창 양 당이 프라이머리, 코카서스 같은 거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비 경선 할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민주당 측에서 더 강하게 우편 투표에 대한 가능성 얘기를 먼저 꺼내요. 먼저 꺼내면서 우리가 예비 경선에서 우편 투표를 몇 군데를 해봤더니 이거 괜찮다라는 식으로 명석을 쫙 깔면서 바이든이 계속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계속 부각시키면서 우편 투표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트럼프는 동시에 우편 투표는 절대 신뢰할 수 없다라고 동시에 얘기를 합니다. 아마 바이든이 그 얘기를 하면서부터 민주당 측에서는 준비를 했겠죠. 이걸로 어떻게 작업을 쳐봐야 되겠다는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측에서도 동시에 준비가 들어갔을 거예요. 쟤들이 어떤 장난질을 칠지가 뻔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편 투표가 1억 장 가까이 늘어난 데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애초에 이 외부적으로 발표한 투표율의 차이를, 지지율의 차이를 8%에서 10% 가까이 늘 잡아서 선거 직전까지 보도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 그 오차범위 3%가 넘어가는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여론조작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승리한다고 선언되는 주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주 안에서 말한 대로 10% 이상의 격차가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선거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받고 그동안 보도했던 언론들에 대한 면죄부가 지어져요. 최소 5% 이상은 났어야 되는데 그러한 차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프라인에서 트럼프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실제 자기들이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을, 그러니까 8% 이상의 저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편 투표자의 참여 숫자를 늘려온 거예요, 선거 명부를. 펜실바니아 같은 경우에 1200만이 유권자라고 해요. 1000만 명이 우편 투표를 했어요. 과연 이게 가능한 수치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투표에 가장 열이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우편 투표율이 40% 정도밖에 못 올라갔어요. 근데 선거에 별 관심이 없는 미국인들이 코로나가 무서워서 집에 오는 걸로 그거 다 우편 투표를 했다? 50개 주 전체가? 저는 이거 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리고 우편 투표 역시 유권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친절하게 선관위에서 다 집으로 보내주잖아요. 후보 선거 그 팜플렛까지 다 보내주면서 그냥 가셔서 어디서 투표하시면 된다라고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오는데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처럼 유권자가 스스로 내가 유권자이고 내가 투표를 할 거야 라고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되는 나라들이 꽤 있는데 그 유권자 등록을 하게끔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본인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정성은 가지고 이 정도 뭐라고 해야 되죠? 신경은 써야지만 사실 그 권리를 가질 권한이 있다.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는데 제가 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두가 다 대학을 나오고 모두가 다 진보적이고 인권 우선주의고 모두가 다 스마트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그런 사람은 소수고요. 대다수 백인들은 못 배우고 본인 이름 스펠링을 틀리기도 하고요. 문법에 맞지 않는 영어를 쓰기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게 대다수 백인들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우편 제도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유권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유권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어딘가를 찾아가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해야 돼요. 근데 생각만큼 미국 유권자들이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편 투표를 이제 일부 주처럼 100% 다 하든지 말든지 그냥 다 보내주는 주 같은 경우라고 치면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는데요. 일부 주에서는 사전에 우편 투표를 하겠다고 등록을 해야 우편 투표 용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 다 받는 게 아닌 상태에서 이마만큼의 우편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이 높아진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미국 정치에 없던 정말 희한한 현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트럼프가 대선 불복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 투표 결과는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무조건 소송전으로 갑니다. 결국 저희가 예상했던 그렇죠. 대로. 자, 이 소송전이 빠르게 이어져 갖고 모든 그 법관들이 후다닥 상원까지 다 끝나야 되니까, 이게 최고 법원까지 끝나야 되니까, 대법원에서까지 2월 14일까지 이 의견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 선거 결과는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면 그때 대선 그 선거인단을 못 뽑으니까. 그럼 그때 가서 재선거를 할 건지 아니면 하원을 통해 가지고 다시 선거를 할 건지에 대한 어떤 새로운 논란이 일어나는데, 비용 문제 때문에 재선거는 저는 못할 걸로 보고 하원에서 뽑기로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겁니다. 그러면 그 하원에서 뽑을 수 있는 시간적 여지도 또다시 1월 20일 취임식까지 이렇게 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소송이 그때까지도 끝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양측이 끝까지 불복하지 않은 상태로 간다 그러면 이 선거는 내년 2월 달이 가서도 안 끝나는 선거가 될 수 있다라는 지금의 현실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틀렸어요. 등록은 마켓 앞에서 해요. 틀린 정보 퍼뜨리지 마세요 하셨는데, 제가 우편 투표와 관련해서 유권자 등록할 때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하기 위해서 내가 현장에 가서 현장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가서 유권자 등록을 하면 되지만, 우편 투표로 내가 집에서 받은 우편 용지를 받아 사전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는 용지를 미리 보내줬더라도, 그러니까 뭐 천편일률적으로 다 보내는 주일지라도 주지사의 권한이니까 본인이 그 우편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하거나 또는 본인이 직접 가서 등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틀린 정보 드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하나가 또 지적이 들어왔는데, 선거인단의 배신 투표에 대해서 사실 지난 선거에서도 이 배신 투표와 관련해가지고 법적 소송이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배신 투표와 관련해가지고는 주별로 이제 어떤 처벌 규정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중구난방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7월 6일에 연방 대법원이 배신 투표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배신 투표가 안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배신 투표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요, 무리하게 그러니까 그 투표 인단을 제한받기 위해서 소송이나 이게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한하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자, 분명히 이거는 선거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98%, 99%에 멈춰있는 상황에서 그 배심원단을 내놓으시오라고 강요를 하게 되면 결국은 거기 있는 하원에서 그 명단을 작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공화당이 쥐고 있는 하원에서 선거가 안 끝난 상태에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하원의 권한을 발휘해가지고 선거가 안 끝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긴 판세가 있는 주에서도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충분히 그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확정이 안 됐잖아. 그래서 지금 확정이 안 돼 있는 지금 상황의 미국 선거는 변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희박하긴 하지만 나머지 4개 트럼프 유력주에서 오히려 역전이 일어나갖고 트럼프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 일종의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합의 형태로 갖고 신락 같은 희망이지만 트럼프가 다시 뒤집어서 이길 수 있는 경우도 생긴다니까요. 그건 뭐냐? 트럼프가 확실한 패를 쥐고 있고 이게 민주당의 완전한 공멸을 시킬 수 있는 원자탄이라고 치면, 지금 남아있는 선거구 안에서 2, 3%, 0.1%, 0.5%의 차이 뒤집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김은정님께서 매번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 받을 때 투표하겠다는 권리를 받습니다 하셨는데, 투표하는 권리, 시민권자에겐 권리가 주어지죠. 하지만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거 때마다 등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본인의 지역이 살고 있는 지역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매 선거마다 등록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이런 오해가 있을까봐 어제 이제 미국 현지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다 검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월 중순 정도에 보통 그 안에 유권자 등록을 받는다고 날짜가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시민권자는 투표권이 당연히 있죠. 하지만 선거 때마다 본인이 유권자 등록을 해야지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예. 이건 뭐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면? 네, 뭐 이거는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문제고요. 우리 언론이 앞으로도 며칠 동안을 계속 선거가 왜 안 끝나지 그러면서 계속 숫자 가지고 했던 말도 바이든이 하고, 다 했던 말도 됐는데 하고, 트럼프는 왜 고집을 피우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트럼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뺑뺑이 언론만 돌리고 있다 그러면 정말 이 나라 언론이 얼마나 후지고 쓰레기인데다가 도대체 얘네들한테 정보를 주는 놈이 누구인지를 전 너무 궁금해요. 너무 여실하게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말 그대로 미국의 하청을 받은 일본의 자금이 뭐 이런 류의 기사들을 던지지 않겠어요? 근데 진짜 일본 로비 자금이 미국 내에 너무 많이 침투돼 있어가지고요. 상상을 초월하더라고. 이번에 저는 특히나 더더욱 그걸 확인할 수 있겠더라고요. 보면서. 네, 사사카와 재단에 관련된 방송을 제가 얼마 전에 해드린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거의 미국 정치인을 워싱턴에서 먹여 살리고 있는 일본의 로비 자금의 역할들. 사실 이게 일본이 스스로 찾아가서 로비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가서 정기적으로 상납하는 부분도 좀 있기는 있을 거예요. 네, 그만큼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이 크고 미국이 우리 언론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이나 압력을 준다고 하는 증거는 없으나 간접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 언론들에 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건 한번 의심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진짜, 싶어요. 예. 박지원 그 국정원장이 빨리 일본에서 입금돼서 우리 그 제야단체에 뿌려지고 있는 자금의 출처와 규모를 밝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네, 여기 이 1번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슈퍼챗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미담채님 5만원 해주시면서 피땀 눈물의 가치를 존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김님 신규 회원 채식주의자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김님께서 2만원 해주셨고 거시기 뭐되다 님께서 채식주의자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마이님 2만원, 배현영님 2만원, 명진영님 만원 해주시면서 마스크팩이랑 클렌징 비누, 썬블럭, 컴팩트 잘 받았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던데 어머니 들었더니 좋아하시네요. 택배비입니다 하면서 슈퍼챗 써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근데 진짜 그 피땀 눈물 세트는 누군가한테 선물로 줘도 욕먹을 세트 절대 아닙니다. 대신 말을 하고 반드시 반드시 이 유통기한이 거기 찍힌 걸로는 지난 걸로 보인다. 10월 1일로 돼 있다는 부분은 제가 양지를 몇 번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양지하고 알려주세요. 아주 그 뭐라 그랬지? 유통기한 지난 거 보냈다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그 택배 배송을 대신 맡겨놓고 미안하고요. 1000개 중에 20개 이상이 제가 주소로 오타를 쳤거나 보내신 분의 오타로 인해서 지금 반송이 되고 있고 또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비누 대한민국에서 비누 1000개 보내는 것도 이렇게 오차가 납니다. 3%가 넘게 오차가 나요. 네? 이런데 미국에서 그 많은 그 7천만 장 넘는 이거를 뿌렸는데 그게 아무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100%다 배달이 됐을까요? 뭔 사고가 있어도 일본이 있었을 겁니다. 네, 김은정님께서 죄송합니다. 착각했어요. 유권자 등록했고 우편으로 와서 투표했습니다. 또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직접 가서도 한 편 더 해보시지 그랬어요. 정말 고마운 자료가 될 텐데. 이중 투표 하시는 분. 태영킴님께서 만원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